여러분, 클로드 코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 그대로 풀면 같이 일하기 협업이에요. 클로드를 진짜 동료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채팅창에서 질문 던지고 답받는 식이었잖아요. 핑퐁처럼 주고받았어요. 근데 코워크는 좀 달라요. 일 통째로 맡겨놓고요. 다른 거 하다가 돌아오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옆자리 동료한테 일 부탁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워크가 정확히 뭔지,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부터요. 여러분은 AI한테 일 시켜보셨죠? 처음엔 신기해요. 코드 짜달라고 하면 짜주고요. 글 써달라고 하면 써주고요. 근데 좀 쓰다 보면 답답한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요. 일이 한 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고서 하나 만든다고 쳐봐요. 자료 찾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표로 만들고, 결론 쓰고, 이게 다 한 호흡에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클로드한테 다음 단계 시키고, 또 다음 단계 시키고,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인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는 사장님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답답한 게 있어요. AI가 매번 기억을 잃어요. 어제 했던 얘기,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 새 창 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같은 설명 또 하고 또 하고 비유하자면요. 회사의 신입 직원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어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려면 매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AI가 내 컴퓨터 파일을 못 봐요. 정확히는 못 봤어요. 그래서 매번 파일 열어서 복사하고 채팅창에 붙여넣고 답변 받으면 다시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하면 진짜 지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편함이 너무 심해서 AI 안 쓰고 말겠다는 분도 계세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엔스로픽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워크를 만든 거예요. 코워크가 뭐냐? 한 줄로 정리하면요. AI한테 일 한 번 시켜놓고 다른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영어로는 에이전틱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클로드가 직접 선발이 돼서 일을 처리해주는 작업장이에요. 기존 클로드랑 뭐가 다르냐? 기존엔 채팅이었어요. 내가 묻고 클로드가 답하고 캐치볼처럼 주고받는 구조죠. 코어워커는요. 내가 결과물을 말해주면 클로드가 그걸 만들어내요. 과정을 일일이 안 봐도 돼요. 마치 회사에 PM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다음 주까지 이 보고서 좀 정리해 주세요 하고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료 모으고 분석하고 발표 자료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코워크의 핵심은 자동화예요. 우리가 옆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 던지고 다른 일 하다가 결과 받으면 끝. 이게 되니까 비로소 진짜 동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에 일 맡겨보셨어요? 처음 부르면 뭐합니까? 도면 그리고요. 자재 정리하고 일정 잡고요. 그리고 업자분들이 와서 며칠 동안 작업을 해요. 그동안 우리는요. 출근하죠. 일하죠. 가끔 가서 확인만 하죠. 끝나면 들어가서 실랑이 하면 되고요. 기존 AI 채팅은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매번 전화하는 거랑 같았어요. 벽지 무슨 색깔로 할까요? 거실 조명은요? 콘센트 위치는요? 매번 다 물어봐요. 우리가 옆에서 다 결정해 주고 다 지시해 줘야 돼요. 진이 빠지죠. 코워크는요. 도면 한번 주고 시방서 한번 주고 그러면 알아서 진행해요. 막히는 부분만 가끔 물어봐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포는 클로드 채팅창에 질문 던지고 답변 복사해서 엑셀 붙여넣고 다시 질문하고 또 답받고 30분짜리 일을 1시간 동안 붙어서 해요. 애프터는 코워크에 이번 분기 매출 데이터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줘 한마디 던지고요. 점심 먹고 오면 엑셀 파일이 폴더에 떡하니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검토만 하면 끝.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진짜 차이가 나요. 하루에 1시간씩만 줄여도 한 달에 20시간이거든요. 그게 1년이면 240시간이에요. 일주일치 일하는 시간이 통째로 절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로컬 파일 관리예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돼도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뭐가 달라지냐? 코워크에서는요. 클로드가 내 컴퓨터 안에 파일을 직접 읽고 써요. 업로드 안 해도 돼요. 다운로드 안 해도 돼요. 어제 작업한 보고서 좀 손봐줘 하면 그 파일을 찾아서 열고 수정하고 다시 저장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폴더만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그동안 클로드는 회사 밖에서 일하는 외주 직원이었어요. 우리가 파일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외주분이 작업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서 컴퓨터에 넣고 진짜로 번거로웠죠. 근데 코워크는요. 클로드가 회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옆자리 직원처럼요. 같은 폴더 보고 같은 파일 쓰고 그러니까 일이 빨라지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진짜 일은 다 파일에 있거든요. 보고서, 데이터, 코드, 디자인 시안 다 폴더에 있잖아요. 채팅창에 복사 붙여넣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파일이 100개면 100번 복사해야 되니까요. 근데 코워크는 그냥 폴더만 알려주면 다 알아서 봐요. 물론 보안 걱정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다행히 권한 관리가 잘 돼 있어요. 폴더 단위로 허용 안 해주면 클로드는 못 봐요. 그리고 중요한 작업할 때는 매번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 파일 지워도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롬 연동이에요. 이건 클로드인 크롬이라는 거랑 짝꿍이에요. 한마디로 클로드가 우리 대신 웹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회사 채용 공고 다 정리해 줘." 한마디 하면요. 클로드가 알아서 회사 채용 페이지 열고 공고 하나씩 클릭해서 내용 읽고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요. 우리가 마우스 한 번 안 잡아도 돼요. 비유하자면요. 인터넷에 고객사 사이트 가서 가격표 좀 가져와.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직접 가서 한 페이지씩 클릭하고 가격 확인하고 엑셀에 적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클로드가 해 줘요. 이게 결합되면 진짜 강력해져요. 로컬 파일 플러스 크롬 이 두 개가 만나면요. 웹에서 자료 가져와서 내 컴퓨터 파일로 정리하는 게 완전 자동화돼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경쟁사 가격 추적해서 엑셀에 업데이트하는 일 이런 거 우리가 30분씩 잡아먹던 일들 코어크가 알아서 해 줘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웹브라우저를 조작한다는 거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잘못 클릭해서 결제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래서 코어크는 민감 작업할 때 우리한테 꼭 확인을 받아요. "이거 진행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10분 안에 답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따라오기 힘드셨다면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로컬 파일 관리. 클로드가 내 컴퓨터 파일을 직접 읽고 쓴다. 크롬 연동. 클로드가 웹브라우저를 대신 조작한다. 이 두 개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병렬 작업입니다. 이거부터 진짜 좀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 기능, 병렬 작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복잡한 일이 들어오면 클로드가 알아서 작은 일로 쪼개요.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해요.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땠냐? 일을 하나씩 처리했거든요. A 끝나고 B 하고 B 끝나고 C 하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코워크는요. A, B, C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요.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코스 요리 주문해 보셨죠? 옛날 방식은 셰프 한 명이 전체 요리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여러 셰프가 한 번에 만들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큰 일을 작은 일로 쪼개는 능력, 그리고 쪼갠 일들을 따로따로 진행시키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따로 설정 안 해도 알아서 잘합니다. 네 번째 기능.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거를 만들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클로드가 단순히 텍스트만 뱉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업무에 쓰이는 문서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줍니다. 엑셀 같은 경우엔 그냥 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수까지 들어가요. 썸이랑 VLOOKUP, 피벗 테이블, 우리가 매일 쓰는 그 함수들 다 작동해요. 우리가 회의 끝나고 이번 분기 매출이랑 비용 분석해서 엑셀로 정리해줘 하면요. 진짜 작동하는 엑셀 파일이 만들어져요. 셀에 함수 들어가고 차트도 그려지고 우리가 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어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발표 자료 만들려고 하면 표지 만들고 목차 만들고 각 슬라이드에 내용 채우고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 잡아줘요. 비유하자면요. 그동안 클로드는 글 쓰는 비서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 업무를 하는 비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진짜 가치 있어요. 회사 일이 다 문서로 끝나잖아요. 발표 자료, 보고서, 데이터 정리 이거 만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코어크가 80% 정도 만들어주면 우리는 20%만 손보면 되니까 시간이 엄청 절약돼요. 그다음으로 볼 기능은 디스패치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집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기능이에요. 원격 조작입니다. 상황 그려 볼게요. 집에 데스크탑 있어요. 클로드 데스크탑 앱 켜 놓고 인터넷 연결돼 있어요. 그 상태로 외출해요. 출근하거나 카페 가거나 핸드폰만 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 생각나면 그 보고서 손봐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야 됐죠. 디스패치 쓰면 안 그래도 돼요. 핸드폰에서 모바일 앱 열어요. 일 하나 던지면 끝입니다. 실제 작업은 집 데스크탑에서 돌아가요. 결과는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비유하자면요. 집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한테 "이거 좀 해 놔." 시켜 놓고 카페 나가는 거예요. 왜 굳이 데스크탑에서 돌리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컴퓨터 성능 그대로 써요. 핸드폰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죠. 둘째, 데스크탑에 미리 등록해 놓은 폴더랑 도구들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작업 파일, 연결해 놓은 서비스 다 데스크탑에 있잖아요. 핸드폰에는 없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이 진짜 일터고 핸드폰은 원격 리모컨인 셈이에요. 쓰려면 조건 두 가지. 프로나 맥스 구독. 그리고 맥이나 윈도우 최신 클로드 데스크탑 앱.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원격이라고 다 마음대로 일어나진 않아요. 민감한 작업 안 나면 알림이 와요. 이거 진행해도 돼요. 핸드폰으로 답하면 됩니다. 10분 안에 답 안 하면 자동으로 안 하고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디스패치였어요. 원격으로 데스크탑에 일시키기.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젝트는 코어코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일들을 영역별로 정리해 두는 곳이에요. 프로젝트가 뭐냐? 풀어서 말하자면 특정 영역의 작업을 위한 연구 워크스페이스예요. 비유하자면요. 회사에서 부서별로 사무실 나눠 놓은 거랑 같아요. 마케팅 부서엔 마케팅 자료가 있고요. 개발팀 사무실엔 코드랑 문서가 있고요. 영업팀 사무실엔 고객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영역별로 따로 가려면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코워크 프로젝트도 그런 개념입니다. 매번 클로드한테 지금 어떤 폴더 봐, 어떤 규칙 따라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미리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프로젝트 들어갈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각 프로젝트엔 5가지 들어가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설명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뭐 하는 데인지 적어놔요. 이게 왜 중요하냐? 디스패치가 작업을 어디로 보낼지 정할 때 이 설명을 봐요. 이 작업에는
마케팅 프로젝트에 받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데 쓰여요. 두 번째로는 폴더예요. 클로드가 읽고 쓸 수 있는 로컬 디렉토리예요. 파일 하나당 최대 50MB까지 다룰 수 있어요. 폴더 여러 개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시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매 세션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안내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에서 답변을 한국어로 해줘. 코드는 항상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해줘. 보고서 형식을 이 템플릿을 따라줘. 이런 걸 한 번만 적어 놓으면 이후엔 매번 말 안 해도 돼요. 비유하자면요. 신입 직원한테 매일 아침 오늘도 한국어로 일하셔야 돼요.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회사 매뉴얼만 잘 만들어 놓으면 직원이 알아서 잘 따르잖아요. 인스트럭션즈가 그 매뉴얼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링크입니다. 참고 URL이에요. 다섯 번째는 메모리예요. 이게 진짜 강력해요. 프로젝트 단위의 메모리 저장소인데 세션이 끝나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클로드가 배운 거, 발견한 거를 계속해가지고 저장합니다. 영구적인 기억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션을 시작할 때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요. 그 프로젝트의 폴더들이 자동으로 마운트가 됩니다. 지시사항도 자동으로 적용되고요. 우리가 만든 파일들을 그 프로젝트의 폴더에 저장돼요. 작업하면서 쌓인 지식은 메모리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게 왜 좋냐? 컨텍스트 전환이 빨라져요. 마케팅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마케팅 모드,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개발 모드. 한번 세팅해두면 매번 새로 설명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코워크 프로젝트랑 클로드 AI 프로젝트는 달라요. 같은 의미라 헷갈리는데 좀 다릅니다. 클로드 AI 프로젝트는 어디에 있냐? 우리 계정에 있어요.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어디든 접속할 수 있고 유료 플랜에서는 팀이랑 공유도 돼요. 근데 로컬 폴더는 못 봐요. 코워크 프로젝트는 어디 있냐? 우리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로컬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로컬 폴더를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컴퓨터에선 그대로 못 봐요. 이 둘은 합쳐지지 않아요. 다만 클로드 AI 프로젝트를 코워크에 링크해서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프로젝트 잘 쓰는 팁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처음 한번 세팅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인스트럭션을 꼼꼼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매 세션이 편해져요. 우리 일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형식, 자주 쓰는 도구 다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디스패치랑 같이 쓰세요. 백그라운드 작업을 특정 프로젝트로 보내고 그거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를 활용하세요. 클로드가 메모리에 뭘 저장했는지 가끔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구나 알게 되면 신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메모리를 수정해 주세요. 네 번째, 아카이브를 잘 활용하세요. 프로젝트를 아카이브하면 메타데이터만 사라져요. 로컬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옛날 프로젝트는 부담 없이 아카이브 해도 돼요. 나중에 다시 꺼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볼 거는 커넥터입니다. 커넥터는 MCP라는 표준을 이용해서 클로드를 외부 도구나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거예요. MCP가 뭐냐? 모델 콘텍스트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AI랑 외부 서비스를 연결할 때 쓰는 공통 약속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비유하자면요. 콘센트 규격이랑 같아요. 한국 어디 가도 220V 콘센트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자제품 사든 사면 어디든 다 꽂혀요. 만약 콘센트 규격이 다 달랐다면 매번 어댑터 사야 되고 어떤 데선 전기를 못 받고 난리겠죠. MCP가 AI 세계의 콘센트 규격이에요. 한번 정해 놓으니까 어떤 도구도 다 꽂아서 쓸 수 있어요. 커넥터로는 뭘 연결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노션이랑 연결하면 클로드가 우리 노션 페이지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슬랙이랑 연결하면 메시지 보내고 받을 수 있고요. 기터브랑 연결하면 코드 저장소를 다룰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노션에 회의록 정리하고 슬랙으로 소통하고 기터브에 코드 올리고 코어크에 커넥터 연결해 놓으면 클로드가 이 도구들을 우리 대신 조작해요. 어제 회의록 대신 보고 액션 아이템 리니어의 티켓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션 열고 회의록 보고 리니어 열고 티켓 만들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이에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 커넥터즈가 외부랑 연결하는 통로로 하면 스킬즈는 특정 작업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알려주는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킬즈는 skills.md라는 파일이랑 보조 스크립트, 리소스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예요. 이 폴더 안에 이 작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해줘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스킬즈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클로드가 처음 시작할 때 메타데이터만 읽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킨 일이 어떤 스킬에 해당되면 그제서야 그 스킬 내용 전체를 불러요. 이거를 점진적 공개라고 불립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매뉴얼을 한 번에 다 읽는 것보다 메타데이터만 읽고 그거를 필요한 순간에만 부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플러그인. 이건 커넥터, 스킬, 그리고 다른 거 다 합쳐서 패키지로 만든 거예요. 플러그인 하나에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스킬, 커넥터, 에이전트, 훅. 에이전트는 우리가 대신 작업해준 서브 에이전트, 훅스는 특정 시점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 이 네 가지를 적절히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게 플러그인이에요. 비유하자면 핸드폰 앱이랑 비슷해요. 핸드폰 앱 하나가 여러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앱 하나에 채팅 기능, 통화 기능, 페이 기능 다 들어있죠. 플러그인도 그래요. 설치는 어떻게 하냐? 사이드바에서 커스터마이즈 가서 플러그인 메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엔트로픽 마켓플레이스에서 둘러보고 원하는 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나면 그 플러그인이 뭐를 제공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공식 엔트로피 카탈로그가 기본이고요. 추가로 git 저장소를 마켓플레이스로 쓸 수 있어요. GitHub, 뭐 길랩, 빅버켓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제한 사항도 좀 있어요. 플러그인 패키지당 200 메가바이트까지, 파일 수는 5,000 개까지, 한 계정에 마켓플레이스 25 개까지, 마켓플레이스 하나에 플러그인 500까지.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용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조직 관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까지 코워크의 기능을 다 봤어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클로드 데스크탑 앱을 설치하세요. 맥이나 윈도우용 최신 버전이요. 코워크는 데스크탑 앱에서만 작동해요. 웹에선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나 맥스 같은 구독이 있어야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첫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평소에 자주 하는 일 하나 골라요. 예를 들어 매주 작성하는 주간 보고서, 그 폴더 하나 만들고 코어크 프로젝트에 등록하세요. 인스트럭션스에는 주간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한다 적어놓고, 메모리에는 지난주 핵심 이슈가 이거였다를 적어놓고요. 세 번째 단계, 디스패치를 통해 원격으로 조정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 기본 스킬들을 활용해보세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잘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커넥터를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들, 뭐 G 드라이브라든지 Gmail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한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섯 번째 단계,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를 둘러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아요. 우리 일이랑 맞는 거 있으면 설치해 보세요. 뭐 몇 가지 추천 시나리오를 뭐 말씀드리면, 뭐 정기 보고서 자동화, 뭐 경쟁사 모니터링, 회의 후 처리 자동화, 코드 리뷰랑 PR 정리,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자동화 거리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알려드렸으니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고 갈게요. 코크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첫째, 권한 관리 꼼꼼하게 하세요. 둘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셋째, 처음엔 작게 시작하세요. 넷째, 비용도 고려하세요. 다섯 번째, 백업 잘하세요. 코워크가 결국 뭐를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새로운 기능 모음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엔 우리가 도구를 직접 다뤘잖아요. 엑셀 열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도와주는 거죠. 코워크에서는 우리가 도구를 직접 안 다뤄요. 클로드가 도구를 다룹니다. 우리는 결과를 정의하고 클로드는 그걸 만들어내요. 우리 역할이 실행자에서 디렉터로 바뀌는 거예요. 코워크가 어떤 사람한테 진짜 좋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반복 작업이 많으신 분들. 둘째, 여러 도구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 셋째, 백그라운드 작업이 많으신 분들. 넷째, 팀 단위로 워크플로우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물론 코워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매번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경우, 자동화할 만한 반복 작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굳이 자동화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할게요. 질문 첫 번째, 기존 클로드 사용이랑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자동화입니다. 기존엔 우리가 옆에 붙어 있어야 했지만 코어커는 던져놓고 결과만 보면 돼요. 질문 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나요? 로컬 파일 처리는 우리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요. 하지만 AI 처리 자체는 엔트로픽 서버를 거치니까 완전한 로컬 처리는 아닙니다. 질문 셋, 내가 만든 스킬이나 플러그인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네요. 네, 깃 저장소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질문 넷, 맥하고 윈도우 둘 다 되나요? 네, 둘 다 돼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있어 맥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 다섯, 기존 챗 GPT 같은 다른 AI 도구랑 같이 써도 되나요? 물론이죠. 도구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일에 맞는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한 2-30분 동안 같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코워크는 엔트로픽이 맞는 에이전틱 워크스페이스예요. 한마디로 클로드가 우리 옆에서 진짜 동료처럼 일하는 공간이에요. 핵심 기능 4가지. 로컬 파일 관리, 크롬 연동, 병렬 작업, 전문 산출물 생성.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요. 추가 기능 2가지. 디스페이치. 그리고 확장 기능 그런 것들. 그래서 커넥터는 외부 도구랑 연결하는 통로, 스킬즈는 작업 매뉴얼, 플러그인은 이 모든 걸 묶은 패키지. 이걸로 우리 회사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땐 작은 것부터 하세요. 첫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사소한 디스패치 하나 한번 던져보고 커넥터로 연결해보고 익숙해지면 점점 확장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코워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같은 도구를 쥐어줘도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써요. 차이는 결국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얼마나 잘 위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도 처음에 코워크 처음 써봤을 때 좀 어색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손 떼는 게 정말 자유로워졌고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AI 스터디, 업무 자동화, 코워크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AI 지식이나 혹은 업무 자동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멤버십 신청을 해주시게 된다면 이제 이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이런 테크닉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콜로드 코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하는 다른 예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